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노동경제학을 강의하는 장성구라고 하는데요. 노경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차반도 그렇긴 한데 연기 때 선택 과목을 열심히 좀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법이나 인사나 행정은 필수 과목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 선택 과목이 나한테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일기 들어가서 바꾸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다음 해에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연기 때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바꿀까, 뭐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거 안 하고 수업 소개만 했었는데 워낙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이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두 개 더해 있어요. 경제학인데 노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사회과학의 한 과목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모여 있는 게 사회잖아요. 인간이야. 근데 이 인간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오신 이유가 시간과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잘 선택하려고 하지. 돈이 많으면 못하러 고민해요. 모든 학원 종합반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시간도 많으면 뭐 이렇게 고민해요. 그냥 내년에 붙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사람은 언제나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과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 다 노경에 나와요. 내가 뭘 잘하는가 비교 우위를 보고 사과를 내가 생산 잘하면 많이 사과를 생산해서 우리 요거 끝나고 전 과목 연기 교재 교환권 그걸 제가 추첨하게 되는데 아무튼 내가 잘하는 거 뭔가 해서 돈을 벌어서 딴 사람과 교환을 하게 되는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글씨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칠판 색깔로 했는데 시장 하면은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는 사람과 만드는 공급자, 수요, 공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시장을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대상이 노동이다, L이라고 쓸 겁니다. 사람의 노동력이죠.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바이어가 돼서 노동자를 채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노동자, 근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교환에 대해서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우리 관심사가 되는 두 변수, 경제학에서 그래프가 어려워요 하는데 아니야, 우리 그래프는 아주 심플해. 두 축밖에 없어. 관심 대상 되는 게 노동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할까? 그리고 언제나 여기는 선택하는 데 기준 역할이 되는 게 가격입니다. 그게 임금이지 노동시장에서는 W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면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 선택의 결과 얻어진 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은 근로자의 선택.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동의 수요 주체는 기업인데 잠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야. 그러면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할까 하면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그 노동자가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성과라고 할까요? 이득이라 할까요? 베네핏이라 할까요? 그걸 비교해 보는 거야. 근데 노동자한테는 임금이라는 비용을 제공해야 됩니다.
아니, 노동자한테 300만 원을 제공했는데 이 노동자가 400만 원을 벌어다 줘요. 그럼 당연히 노동자를 채용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500만 원 달라고 하면요, 오히려 임금이 올라갔죠? 그럼 성과보다 4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500만 원 하는 노동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노동을 줄입니다. 결론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마음속에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걸 유보 임금이라 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을 작게 주면 나 일 안 해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시되는 웨이지 임금이야. 임금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보다 크면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임금이 더 올라가?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겠죠. 결국 근로자의 선택 결과 얻어진 게 노동 공급 곡선이고, 기업의 선택 결과 얻어진 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교환을 통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요 크기를 우리가 설명드리려다가 넘어갈게요. 요게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이다 해서 기업의 소비자의 잉여. 그러니까 이거 다 면적 계산하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요, 근로자가 일을 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받을까 해서 요만큼 최소한 받으려고 했는데 시장의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거보다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크기가 노동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 이게 근로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루는 거야.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교환을 통해서 모두 행복해지는 요걸 살펴봅니다. 근데 둘이 알아서 자발적인 교환과 협상을 하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차별을 가하기도 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응해서 노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매번 시험에 나와. 우리 시험 문제 타픽은 이거 다야. 노동 공급 곡선 타픽 하나, 노동 수요 곡선 타픽 하나, 노동시장 전체 타픽 하나. 그리고 3번으로 나오는 게 작년에는 노조가 나왔는데 올해는 차별. 뭐 이렇게 번갈아 되면서 출제가 돼요. 끝. 여기 이제 정부가 봤더니 알아서 너희들끼리 했더니 이게 너무 힘센 애들이 너무 상대를 괴롭히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야, 안전 같은 것 좀 신경 좀 써. 뭐 이런 거. 아니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교육 좀 해. 인적 자본 축적, 뭐 인사관리에서도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타픽입니다. 요게 노경에서 다루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거듭 말씀드리는데 경제학과 전공이 아닙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경제학과 학생이 노경을 더 못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학과에서는요, 막 미분하고 계산해서 답을 딱 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논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공계 출신이나 법학과 학생이 오히려 경제학인 논리 정연한 학문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데 글쎄 제 생각에는 경조나 민소 가도 거기도 진입 장벽 높아요. 노경이 싫어서 글리 가도요 만만치 않을걸요. 우리가 슈퍼에서 줄 쓸 때 보세요. 저쪽이 줄이 짧네. 그쪽 가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들거나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고민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일기 들어가기 전에 연기 때 좀 한번 쫙 해보세요. 그래서 강사분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한번 고민 상담해보세요. 이거 저한테 맞습니까? 이 정 아닌데요?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 아셨죠? 주말과 주중 강의 중 어떤 걸 선택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말과 주중 강의를 교재를 다른 걸로 했었는데 이번엔 똑같은 교재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노경의 특징은 지난번 우리 영상에 보면 이정민 노무사님과 몇몇 분들이 우리 노무사 그 유튜브 거기 가보시면은요 설명한 게 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 하시는 분들은 글쎄 제가 얘기하긴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분량이 좀 작대요. 그게 이제 장점이야. 앞으로 시험도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노경 선택하신 분들은 미소를 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걸로 할 겁니다. 보리아스 교수님 책인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이 그냥 최근 5년 동안 모든 시험 문제가 100% 여기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천하통일을 했어요. 각 대학의 노경 교재를 어떤 걸 많이 보는가 하면 예전에는 요 에렌버그 책이나 저도 연기 때 이걸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봐요. 그리고 원서는 개정됐는데 우리나라 책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고 제가 골라서 필요한 거 설명드리고 같은 출판사인데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읽기는 쉬운데 약간 이것도 그냥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도 두 개 쌍두마차 교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재로 쓰기엔 그런데 제가 좀 더 욕심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으로 따로 하나 마련할 거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조우영 교수님 책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서 또 다 정년퇴임 하시고 해서 요 책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 때는 이거 하고 일기 때는 뭐를 할 건데 이걸 할 거예요. 제가 쓴 책인데 개정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둘로 나눌까 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노경 지금까지 뭐 브리타는 없습니다. 노경은.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 시험에서는 요만큼만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어쩌다 이거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필기 노트도 있고요. 요거 이정민 노무사님하고 핵심 노동 경장 요약 정리 마무리용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따라오시면 제가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매번 시험 봅시다. 이 GS 연기는 기본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연습을 해서 한번 막 부딪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진짜 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합니다. 그래서 3기까지도 이번에 직접 채점하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보람도 있고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하고 저의 경험치와 뭐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제가 직접 채점하고 피드백을 할 것이고 강의는 이렇게 좀 이번엔 전자칠판을 좀 사용해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서를 많이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요즘 다 샘플 강의 같은 거 다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많은 선택지가 있을수록 좋긴 한데 풍요 속의 빈곤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강의가 어떤 건가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땐 선택 과목을 먼저 잘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기 때 보리아스 교수님 책으로 수업하는데 제 강의 특징은 교과서를요 그냥 퉁 치고 설명하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책을 그냥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같이 읽는다 생각하시고 복습만 잘 하시면 그냥 쉽게 노경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저는 교과서 추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뒤에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